여기 집주 작가님한테는 제가 언택트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잘하시나요? 네, 저는 기술 관련 글을 쓰고 있는 최필식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사실 오늘 언택트 관련한 이 토의를 할 수 있는 발제를 최 교수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데이터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사실 가상현실 쪽은 이제 막 이런 상황에 따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직 데이터가 많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그 가상현실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상현실과 그 혼합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장표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한 가지 차이는 한쪽은 완전히 디지털, 한쪽은 완전히 물리 세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구분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혼합현실이 좀 많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혼합현실은 사실 디지털과 물리 세상을 합쳤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디지털과 물리 세상의 각각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이제 호환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그 혼합현실의 하나의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좀 그 논의들이 있고요. 다만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나 이 혼합현실로 가는 거는 그렇게 뭐 서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리를 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서로 합쳐져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기술이 어느 정도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은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증강현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자체가 외부에 우리가 물리 세상에 지금 나가서 뭔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을 이용하는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이 가상현실을 이용할 때 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지금 어떤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사람이 직접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공간을 우리가 공유할 수 없다, 공간을 이동할 수 없다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가상현실은 그 공간을 완전히 디지털로 구축을 함으로써 이제 실제 우리가 그 공간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그 공간을 사실은 지금은 어떤 공간을 이동할 때 위협이 좀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디지털 세계의 공간은 그런 위협은 일단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이나 어쨌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실제 외부에서 활동하듯이 똑같이 걷고 뛰고 앉고 이런 모든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컨트롤러의 조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이크를 꺼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느끼는 불안감이나 답답함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가상공간 자체가 극장이나 아니면 뭐 해외의 어떤 여행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신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공간에 늘 갇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어떤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저 혼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이점이 지금 교육의 문제가 지금 원격 교육의 문제는 사실 화상으로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그 교자재들을 어떤 수업들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실습 같은 경우는 거의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실습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의 어떤 그런 모든 분들을 화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아니면 컨트롤러로 직접 뭔가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런 실습 부족에 따른 어떤 교육의 불안 요소들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상현실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또 지금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좀 이제 그 지켜봐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상현실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점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가상현실 시장의 상황은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1분기 VR 헤드셋 출하는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이게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코로나19로 지금 그 생산 시설이 전부 중단이 됐고 근데 부품만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VR 헤드셋 자체 수요는 여전히 높아서 그 고부가치 그 프리미엄 VR 헤드셋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부족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VR에서 들어가는 모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앱들도 지금 재택근무, 그러니까 VR 플랫폼 업체들의 재택근무를 위해서 그런 심사가 지연이 돼서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공급이 잘 안 되는 현상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VR 스타트업의 투자도 지금 상대적으로 감소가 돼 있어서 2019년에 VR 업계 그러니까 VR AR 업계 투자가 거의 4조 원 정도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1분기 투자 상황이 그 몇 년 전으로 돌아갔다라는 디지캐피탈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VR, AR 관련한 투자가 계속 불확실할 거라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로 가상현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있는가라는 걸 좀 그 이미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맨 첫째 이미지를 보시면 맨 왼쪽 상단입니다.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가 그 옥스포드 메디칼 시뮬레이터라고 그래서 그 영국에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영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직접 그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VR을 쓰고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이제 보여준 그 교육 시뮬레이터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한 1만 명 정도의 그 의료진들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그대로 수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언택트 비즈니스의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행이나 뭐 박물관 탐방 같은 그런 기회들이 아마 가상현실로 많이 활용이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이전에 교육이나 여행을 봤을 때 이런 측면의 데이터들이 대체적으로 콘텐츠적인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콘텐츠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제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을 하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피트니스 분야인데 지금 피트니스 분야가 가장 가상현실에서는 그래도 핫한 분야예요. 그 이전에는 가상현실 게임을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상현실 게임과 그 다음에 그 가상현실을 이용한 피트니스 앱들이 굉장히 많이 그 보급이 됐고 실제로 새로운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로 피트니스 그 홈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 일반 그 실제 그 트레이닝 센터를 포기를 하고 오히려 가상현실에서 그 제공하는 그 월 구독 서비스 형태로 이 홈 트레이닝 앱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꽤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가 이제 컨퍼런스나 그리고 원격 교육
교육에 대한 이제 그 실제 서비스들인데요. 그 지금 큰 이미지로 보고 계시는 게 인게이지라고 그래서 대형 컨퍼런스를 실제 공간으로 대형 컨퍼런스 공간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보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앱이고요. 그 옆에 이제 클래스 V라고 올해 아마 며칠 전에 국내에서 그 공개된 그 교육용 VR 솔루션인데 아마 이런 형태의 교육 시스템들이 조금 더 VR이 대중화되면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언택트 시대에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소셜 VR.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어떤 광장이라든가 그런 개념들 아니면 친목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모이는 하나의 공간인데 이런 소셜 VR 서비스, 알트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국내 점프 VR이나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꽤 많이 접속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좀 데이터를 조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상현실을 이용한 실제 시뮬레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사실은 가상현실이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가상현실의 영향을 가장 많이 이득을 많이 봤던 분야가 실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라든가 실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이득을 받고요. 지금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큰 이미지는 랩스터라고 해서 한 100개의 그 의료나 과학 쪽 그런 기기들을 그러니까 현장의 기기들을 가상현실에서 실제로 다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제 연구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이미지가 그 현대자동차가 지금 VR 그러니까 아마 그 엔비디아 홀로데이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가 이미 그 VR 솔루션 기반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VR만 있으면 그 공동으로 모델링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이거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이런 모델링 작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지금 저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VR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옛날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방향으로 어떤 게임이라든가 그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런 제한적으로 보는 범위가 아니라 이런 언택트 시대에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비즈니스를 찾으려 할 때 미리 구축이 돼 있었으면 지금 시대에서는 아마 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데이터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조사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 VR 전문가시라서 VR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3D VR 룸들이 생겨서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방들이 생기고 해서 아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된 것 같고